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시죠? 자,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갑니다.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네. 자, 여기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기쁜 건 기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차분하게 또 앞으로 또 전략을 또 짜보고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기쁠 때는 뭐 기뻐해야 되고요. 예. 음, 어제 이제 어닝콜 나왔는데요. 그 실적은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실적은 좀 역시 이제 1분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하회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보다도 어, 이제 미래의 어떤 밝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원대한 계획이죠. 이게 원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항상 이제 주식은 그 미래 가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 미래에 저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들을 좀 이제 불식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막 계속 막 공격했잖아요. 뭐 내부자 말에 의하면 로이터 같은 데서 모델 2 계획 그냥 폐기시켜 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요번에 이제 어닝콜에서 아니다. 모델 2 개발 중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말해 준 거죠. 그리고 뭐 시간도 말을 했어요. 이제 뭐 내년에 나올 거다. 음, 그리고 기존 이제 공장에서 만들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제 우려들 있죠. 멕시코 공장 뭐 왜 빨리 착공하지 않는 거야? 모델 2 어디서 만들 거야? 막 뭐 계획 폐기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머스크 말을 믿어보자. 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그 주식은 그냥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 다음 어떻게 돼? 오케이 요번 실적 안 좋았고 그래 요번이 실적 바닥이야. 음, 오케이.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닝콜에서 다음 분기도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나오면은 아이고 다음에도 안 좋겠네 하고는 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항상 주가가 이제 미래 가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가격에는 그 회사 주식 가격에는 실적도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근데 좀 냉정하게 보자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적으로 실적이 내려가고 있는 회사에 중간에 미래 가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잠깐 반등은 있을 수가 있어도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한번 봐줬는데 뭐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또 안 좋고 그 다음 분기에도 또 안 좋고 계속 그렇게 안 좋으면은 이제 이 미래 가치만 믿고 주가가 이렇게 막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작년에 이제 이 모습이죠. 예. 미래 가치만 보고 장기적인 상승을 하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좀 어닝이 실적이 조금 이제 불안불안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잠시 이렇게 가다가 우려스러운 일이 생겨도 이걸 또 실적으로 극복을 하고 또 우려스러운 일이 생겨도 실적으로 극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 거의 뭐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런 미래 가치가 단기간 효과는 발휘할 수 있어도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실적에 이렇게 주가가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음. 어, 그 기업들은 이제 의욕차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을 막 펼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승하는 시기는 짧아요. 예. 결국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적이 그래도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테슬라가 뭐 또 앞으로 뭐 하기 나름입니다. 예, 하기 나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밀렸던 건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게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요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이후에 뭐 아무 말이 없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여기서 지금 반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수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를 하신 분이 수익을 조금 맛보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지금 저항선들이 기다리고 있고 요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서 빛이 보이는 햇빛이 보이는 자리까지 올라오고 추세적인 상승을 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죠. 근데 조금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죠. 뭐 단타하실 거 아니면. 음. 어쨌든 뭐 언제나 그렇듯이 뭐 하락한 것보다 뭐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며칠간 시간을 걸쳐서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반등 양상으로 봤을 때는 좀 며칠간 약간 그래도 한 2, 3일간은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급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풀백이 좀 나오겠죠. 여기 이제 그 저항도 좀 있고요. 이 물리신 분들 저항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발표한 것들이 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만 한 거예요, 말. 음, 앞으로 뭘 하겠다.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옵티머스도 뭐 내년에 판매를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가하고 상관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어요. 막상.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참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미래 가치를 이제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이버 트럭 기대감에 쭉 올라왔다가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떨어지고, 예.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반등한다. 예. 주가와의 상관관계. 예. 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반등한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떨어진다. 이런 거.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이런 거냐 이거죠. 예. 여기도 이제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니까 떨어졌다가 떨어지고 반등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나온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떨어졌었어도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이제 상승을 한 경우에는 제가 보통 여기서 하락하든지 아니면 좀 올라갔다 하락하든지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락할 때도 여기서 반등 나오든지 좀 더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그 120주 선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요 밑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좀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좀 왔다. 그때 한 160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여기도 그 주가의 맨 밑바닥이 어딜지 모르니까 이게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모으는 거죠. 자, 그래도 뭐 천만다행으로 반등이 나왔고 역시나 뭐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어, 굉장히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예상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뭐 분할 매수하는 거죠. 예. 자, 이 상태에서도 그래요. 양봉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한 300까지 막 로켓 상승할까? 좀 가다가 꺾일까? 참 주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변동성. 내가 이 주가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이 변화무쌍한 주가에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음. 그러니까 지금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그 이후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이게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돈은 견딜 수 있는 돈이 있고 어떤 돈은 견딜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막 이렇게 막 변동성이 심해요. 근데 내가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추격 매수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 이후에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이게 굉장히 이제 막 그 변동성이 이제 그 변화무쌍하다. 예. 그 변화무쌍한 것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그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뭐 당장 오늘 밤에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 났다. 그러면 쭉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오르면 내리고요. 예, 많이 내리면 또 올라요. 그리고 오르는 줄 알고 사면 또 떨어지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봉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주봉, 월봉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번 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잘 하면은 이렇게 밑꼬리가 딱 달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추세 반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봉에서 속에서 조금 움직인 거고 이제 어떤 추세 반전이 된 건 아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중에 있습니다. 예. 하락 추세라는 것은 좀 애매한, 그러니까 월봉상 보면은 보통 하락 추세라는 것은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월봉상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점, 저점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근데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봉상 모습에서는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예. 어, 그래서 진짜 대대 상승은 이제 이렇게 갈 때가 이제 대대 상승인데 언젠가 뭐 어디선가 나타날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변동을 보이는 그런 장세이다.
그러니까 큰 한 4년, 5년 이렇게 이 보면은 한 10년 정도의 흐름이잖아요. 월봉은 그렇고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봉에서도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네, 어 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락 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봉상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걸로 뭐 이렇게 이어질지 이렇게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여기도 보면 막 계속 이제 대대 상승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두 달간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근데 언제든지 꺾이죠. 근데 주로 많은 분들이 일봉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일봉에 취해요. 예. 그래서 일봉에서 약간만 반전이 나오면 이렇게 갈 것 같고 막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만 음봉 나오면 막 이렇게 내려갈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 다 매매 전략 짜시기 나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제 몰빵으로 들어갈 것인가,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매매 전략 짜시기 나름이고, 어, 그리고 탔다가 떨어지면 뭐 더 사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일단 간다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발을 하나 담궈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엄연히 예, 뭔가 이게 넘어가지 못했다. 반등은 크게 나왔죠. 음. 자,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진짜 이제 가격의 어떤 본연의 모습은 이제 또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갭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갭이 발생되면은 자동적으로 갭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마 이렇게 좀 밀리는 현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